뒷골 마을 사람들은 박서원의 집을 지나칠 때면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집은 멀쩡했습니다. 담장도 대문도 처마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비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이는 정원에 국화가 너무 많이 피어 있어서 이상했다고 했고, 어떤 이는 저녁 무렵 등잔불이 켜지는 시간이 예전과 달라져서 묘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집에서 사람 목소리를 들은 적이 없어. 처음에는 원래 조용한 집이라고들 생각했습니다. 부부가 다투는 소리도 웃는 소리도 부르는 소리도 없는 것이 그저 그런 성미련이 여겼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그 고요함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서원이 마을 어귀에 혼자 서 있는 모습을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그는 마을로 들어오는 길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도 그는 가끔 그 자리에 섰습니다. 사람들은 슬그머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언가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으니까요. 그 뒤로 서원은 거의 말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누가 인사를 해도 고개만 끄덕일 뿐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밭일도 예전처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원의 꽃들만은 정성스럽게 돌보았습니다. 국화가 지면 제비꽃을 심었고, 제비꽃이 지면 맨드라미를 심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웃이 물었습니다. 꽃을 좋아하게 되셨습니까? 서원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과거형이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서원의 집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벽까지 꺼지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군가 무언가를 태우는 냄새도 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집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들은 묻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때가 있으니까요. 이것은 그 집에서 일어난 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크게 울리는 일도 격하게 부딪히는 일도 없었습니다. 다만 조용히, 너무나 조용히 무너져 내린 것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서원이 무엇을 잃었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잃기 시작했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가 아직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믿던 그 시절로 산이 서쪽으로 낮게 누운 마을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뒷골이라 불렀습니다. 앞골에 비해 햇살이 일찍 지고 저녁이 조금 더 길게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그 마을 한쪽 언덕배기에 박서원이라는 사내가 살았습니다. 서원은 젊은 시절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글을 잘 읽고 붓을 곧게 잡는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나이 40을 넘기며 그는 서당을 그만두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말수가 점점 줄어들었고 사람들과 나누는 말이 부담스러워졌을 뿐입니다. 그 뒤로 서원은 집 뒤편에 작은 밭을 일구며 살았습니다.
밭에는 무와 배추가 자랐고 담 아래에는 박덩굴이 기어올랐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사람을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원댁 또는 박선비댁이라 불렀지요. 그 사람은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걸음걸이도 조용했습니다. 마을 우물가에서도 빨랫돌 앞에서도 그 사람은 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원래 그런 성미였으리라 짐작했고 어떤 이들은 서원을 닮아서 그렇게 되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까닭을 묻지는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사는 집은 언덕 위에 있었기에 저녁 무렵이면 마을에서 가장 먼저 그림자에 잠겼습니다. 해가 서산에 걸리면 서원은 밭에서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괭이가 들려 있었고 등에는 하루의 흙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마루에 앉아 신을 벗었습니다. 천천히 소리 없이. 그 사이 부엌에서는 저녁 준비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밥 짓는 냄새가 좁은 마당을 가로질러 흘러왔습니다. 된장국 끓는 소리가 나지막하게 들려왔습니다. 서원은 우물가로 가서 손을 씻었습니다. 얼굴도 씻었습니다. 물이 차가웠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방으로 들어서면 이미 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 나물 두어 접시. 그는 앉았습니다. 아내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 말이 오가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가끔, 아주 가끔 아내가 입을 열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물가에서 그러면 서원은 밥을 씹다가 잠시 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는 그 고갯짓을 보고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원은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고 아내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결국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밥상이 물러가고 밤이 찾아왔습니다. 서원은 방 한쪽에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등잔불이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아내는 건너방에서 바느질을 했습니다. 바늘이 천을 뚫는 소리, 실이 당겨지는 소리, 그것이 밤의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밤도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별다른 일은 없었습니다. 다툼도 소란도 큰 목소리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요함만이 두 사람 사이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조금 이상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말을 하고 싶어 하는데 입이 열리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종류의 고요함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보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참 조용하게들 사시네. 그리고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어느 가을밤 서원은 평소처럼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건너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아내가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발소리가 복도를 건너왔습니다. 서원은 책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문 앞에 섰습니다. 여보,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서원은 책장을 넘겼습니다. 여보, 다시 한번 불렀습니다. 서원은 잠시 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응.
아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마음이 조금 답답해서요? 서원은 여전히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 아내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방문이 닫혔습니다. 서원은 다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등잔불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밤은 그렇게 깊어갔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비슷한 밤들이 이어졌습니다. 아내가 말을 꺼내려 하면 서원은 짧은 대꾸로 끝을 냈습니다. 때로는 대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거나 손을 한번 흔드는 것으로 모든 말을 대신했습니다. 아내는 점점 더 말을 줄여갔습니다. 밥상에서도 마당에서도 그 사람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그 사람은 다른 것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원 한쪽에 작은 화단을 가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봄에는 제비꽃을, 여름에는 맨드라미를, 가을에는 국화를 심었습니다. 서원은 그 화단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본 적은 있었으나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꽃이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는 여전히 책을 읽고 밭을 갈고 조용히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함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워지고 밤이 길어지고 정원의 국화가 한 송이 두 송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서원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았으나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언제나 책 위에 또는 밭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결코 아내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밤은 계속해서 고요했습니다. 이상할 만큼 고요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아내의 걸음이 조금 느려졌습니다. 눈에 띄게 느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몰랐고 서원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다만 아침에 우물로 가는 시간이 조금씩 늦어졌을 뿐입니다. 전에는 해가 뜨기 전에 물을 길어왔는데 이제는 햇살이 마당에 들어올 때쯤 우물가에 도착했습니다. 물동이를 이고 돌아오는 걸음도 예전보다 천천히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물은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서원은 마루에 앉아 신을 신고 있었습니다. 밭으로 나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부엌 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릇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깨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살짝 미끄러진 것뿐이었습니다. 서원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내가 부엌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괜찮아? 서원이 물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이 조금 미끄러웠어요? 그리고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원은 잠시 그쪽을 바라보다가 다시 신끈을 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밭으로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밥상이 평소보다 늦게 차려졌습니다. 서원은
마루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불평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가만히 앉아 있었을 뿐입니다. 아내가 국그릇을 들고 왔습니다. 평소보다 조심스러운 걸음이었습니다. 상을 내려놓고 아내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늦어서 미안해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서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그리고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로 고요함이 흘렀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간간히 들렸습니다. 그 뒤로 작은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빨래를 넣을 때 아내가 손을 잠깐 멈추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느질을 할 때 바늘을 떨어뜨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걸레질을 하다가 마당 한가운데서 한참을 서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은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금방 다시 움직였고 금방 다시 일을 이어갔습니다. 서원은 그 순간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았으나 특별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가끔은 멍하니 서 있기도 하고 손에서 물건을 떨어뜨리기도 하니까요. 밤이 되면 아내는 건너방에서 바느질을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바늘이 천을 뚫는 소리가 예전보다 느렸습니다. 한 땀 또 한 땀 그 사이의 간격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어떤 밤은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원은 책을 읽다가 문득 귀를 기울였습니다. 고요했습니다. 너무 고요했습니다. 그는 건너방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불빛이 문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서원은 다시 책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자고 있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자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앉아 있었습니다. 바늘을 든 채 천을 펼쳐놓은 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달빛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그 빛을 한참 동안 보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무 작아서 건너방까지는 들리지 않는 한숨이었습니다. 며칠 뒤 아내가 서원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몸이 어떠세요? 저녁을 먹고 난 뒤였습니다. 서원은 책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괜찮아. 왜? 아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니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서원은 다시 책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나는 괜찮아. 아내는 한참을 더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건너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서원은 책장을 넘겼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작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천 조각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색색의 천들이었습니다. 빨강, 노랑, 파랑, 초록. 아내는 그 천들을 하나씩 펼쳐보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주머니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늘이 천을 뚫었습니다. 실이 당겨졌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주머니는 손바닥만 했습니다. 작고 아담했습니다. 아내는 그 주머니 안에 무언가를 넣었습니다. 마른 국화 꽃잎이었습니다. 정원에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주머니의 입구를 매듭으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작은 상자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아내는 작은 주머니를 만들었습니다. 하나, 둘, 셋 주머니가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각각의 주머니 안에는 다른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떤 것에는 꽃잎이, 어떤 것에는 작은 돌멩이가, 어떤 것에는 말린 풀잎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원은 그 주머니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건너방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아내가 다시 서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서원은 책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응. 제가 요즘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제야 서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가? 아내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에 힘이 잘 안 들어가요, 가끔. 서원은 잠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무리해서 그런 거 아니야? 좀 쉬어. 네,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원도 다시 책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또 한 개의 주머니를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주머니 겉면에 작은 글씨를 수놓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세 글자였습니다. 실은 검은색이었고 글씨는 작았습니다.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작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거기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 주머니를 다른 주머니들과 함께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상자 뚜껑을 닫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내의 걸음이 더 느려졌습니다. 우물에 가는 시간이 더 늦어졌습니다. 저녁 준비도 예전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서원은 여전히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매일 밭에 나갔고 매일 책을 읽었고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들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사람 옆에서 아내는 조용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정원의 국화가 하나 둘 시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더 차가워졌습니다. 밤이 더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건너방의 불빛은 예전보다 조금 더 늦은 시간까지 켜져 있었습니다. 겨울이 가까워졌습니다. 서원은 어느 날 아침 평소보다 조금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방 안이 아직 어두웠습니다. 밖에서 까치가 울었습니다. 서원은 일어나 앉았습니다. 건너방이 조용했습니다. 언제나처럼 조용했습니다. 그는 마루로 나갔습니다. 마당에 서리가 내려 있었습니다. 하얗게 마당을 덮고 있었습니다. 서원은 우물가로 갔습니다. 세수를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물 옆에 물동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비어 있는 물동이였습니다.
서원은 잠시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내가 아직 물을 길어오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미 물이 가득 차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서원은 두레박을 내렸습니다. 물을 길어 동이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엌 앞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해가 떴습니다. 서원은 밭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본인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날은 밭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루에 앉아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원의 국화가 거의 다 시들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한 송이만 아직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노란 꽃이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부엌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원은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궁이는 차가웠습니다. 불을 지핀 흔적이 없었습니다. 서원은 건너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이 깨끗했습니다. 이불이 단정하게 개어져 있었습니다. 바느질 도구는 제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랐습니다. 서원은 한참 동안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대문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대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골목이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서원은 대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마루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서원은 부엌에 들어가 직접 밥을 지었습니다. 서툴렀습니다. 불 조절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밥이 조금 설었습니다. 하지만 먹을만 했습니다. 그는 혼자 상을 차렸습니다. 밥 한 그릇, 김치 한 접시, 그것뿐이었습니다. 상을 마루에 놓고 앉았습니다. 건너방을 바라보았습니다. 불이 켜져 있지 않았습니다. 서원은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소리 없이 밤이 되었습니다. 서원은 등잔에 불을 켰습니다. 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환한 달빛이 마당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정원의 마지막 국화가 달빛 아래 서 있었습니다. 서원은 그 꽃 앞에 섰습니다.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무릎을 굽혀 꽃을 가까이 보았습니다. 꽃잎이 조금 시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서원은 손을 뻗었습니다. 꽃잎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원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건너방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이 어제와 똑같았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서원은 장롱을 열어보았습니다.
옷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어보았습니다. 바느질 실과 천 조각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아래 작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서원은 그 상자를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 작은 주머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색색의 주머니들이었습니다. 서원은 그 중 하나를 꺼냈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였습니다. 주머니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에 마른 꽃잎이 들어 있었습니다. 국화 꽃잎이었습니다. 서원은 다른 주머니도 열어보았습니다. 어떤 것에는 작은 돌이, 어떤 것에는 말린 풀잎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머니 겉면에 작은 글씨가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서원은 그 글씨를 읽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서원은 한참 동안 그 주머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서랍을 닫고 장롱을 닫았습니다. 방을 나왔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 사람 하나가 서원의 집 앞을 지나가다가 멈춰 섰습니다. 대문 너머로 서원이 보였습니다. 정원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국화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은 말을 걸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냥 지나쳤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서원은 다시 밥을 지었습니다. 어제보다는 조금 나았습니다. 밥이 덜 설었습니다. 그는 상을 차리고 앉았습니다. 혼자였습니다. 건너방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서원은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숟가락을 들다가 문득 멈췄습니다. 그리고 건너방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밤이 되었습니다. 서원은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마지막 국화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낮보다 더 시들어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아마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서원은 그 꽃 앞에 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달빛이 꽃잎을 비췄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었습니다. 꽃잎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서원은 그 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보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이웃집 할머니가 서원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댁이 보이지 않는데 어디 가셨나? 서원은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친정에 가신 건 아니고 글쎄요. 할머니는 잠시 서원을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었나? 서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숨을 한 번 쉬고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서원은 건너방에 들어가 이불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방 안에 아내의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희미했지만 분명히 있었습니다. 서원은 눈을 감았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정원에
마지막 국화가 떨어졌습니다. 서원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마당에 노란 꽃잎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 꽃잎들을 하나씩 주었습니다. 손바닥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건너방으로 가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빈 주머니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 꽃잎을 넣었습니다. 주머니 입구를 매듭으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 서원은 마을 어귀로 나갔습니다. 해가 질 무렵이었습니다. 그는 길 한가운데 섰습니다. 마을로 들어오는 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해가 천천히 넘어갔습니다. 어둠이 내렸습니다. 서원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엿새째 되는 날도 일주일째 되는 날도 서원은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섰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는지 본인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 있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서원은 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읽지 않았습니다. 그저 펼쳐만 놓았습니다. 그리고 건너방을 바라보았습니다. 불이 꺼진 방을 한참 동안 그날 밤 서리가 내렸습니다. 정원이 하얗게 얼었습니다. 국화가 있던 자리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빈자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서원의 집은 점점 더 고요해졌습니다. 밥 짓는 냄새도 빨래 넣는 소리도 빗자루 쓸는 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원은 혼자 모든 일을 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밥도 빨래도 청소도. 하지만 익숙해질수록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원래 혼자 살았던 것처럼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지는 것이 오히려 낯설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서원은 부엌에서 작은 항아리를 발견했습니다. 선반 깊숙한 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자리였습니다. 서원은 그 항아리를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 작은 종이 쪽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원은 그중 하나를 꺼내 펼쳤습니다. 된장 담글 때 소금 2대. 안에의 글씨였습니다. 다른 쪽지도 꺼냈습니다. 김장할 때 고춧가루 1대 반. 또 다른 것. 무 절일 땐 하룻밤. 모두 집안일에 관한 짧은 기록들이었습니다. 서원은 한참 동안 그 쪽지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내가 이것을 언제 써두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왜 써두었는지도. 그날 오후 서원은 마당 한쪽에서 작은 삽을 발견했습니다. 정원 도구함 옆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평소에 아내가 쓰던 것이었습니다. 서원은 그 삽을 들어보았습니다. 가벼웠습니다. 자루가 매끈했습니다. 오랫동안 손때가 묻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서원은 정원을 둘러보았습니다.
국화가 있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땅이 부드럽게 뒤집혀 있었습니다. 누군가 최근에 흙을 만진 흔적이었습니다. 서원은 그 자리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손으로 흙을 만져보았습니다. 촉촉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밥을 지으려 할 때 서원은 또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쌀독 뚜껑 안쪽에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쌀 떨어지기 전에 미리 먹으로 쓴 글씨였습니다. 흐릿했지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서원은 쌀독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쌀이 바닥이 보일 만큼 적었습니다. 며칠 안에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서원은 건너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요즘은 이 방에서 자는 날이 많았습니다.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창문 틀, 벽지, 장롱, 바느질함.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빠져 있었습니다. 서원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마을 사람 하나가 서원을 찾아왔습니다. 이웃집에 사는 박영감이었습니다. 댁이 벌써 보름도 넘게 안 보이는데 혹시 소식 들었나? 서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박영감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다투거나 한 건 아니고? 아니요. 다툰 적 없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있었나? 서원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도 몰랐으니까요. 박영감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네.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가시다니.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서원은 마루에 앉아 박영감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정말 아무 말도 없었을까요? 서원은 천천히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한 달 전쯤이었습니다. 아내가 저녁을 먹고 나서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제가 이상해요? 서원은 그때 뭐라 대답했던가요? 피곤해서 그래. 쉬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2달 전쯤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밭에서 돌아온 서원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제 말 들리세요? 서원은 신을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들려. 하지만 그 뒤로 아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3달 전에는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꼭 말씀드릴 게 있어요. 서원은 그때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내일 하자. 오늘은 피곤해.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되었을 때 아내는 그 이야기를 다시 꺼내지 않았습니다. 서원은 마루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더 많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말을 걸려 했던 순간들, 서원이 대답하지 않았던 순간들, 서원이 고개만 끄덕였던 순간들, 그 모든 순간이 조금씩 선명해졌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서원은
다시 건너방으로 갔습니다. 장롱을 열고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주머니들을 하나씩 꺼내 펼쳤습니다. 안에 들어있던 것들을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꽃잎, 돌멩이, 풀깃, 나뭇가지 조각. 모두 어디서 가져온 것일까요? 정원에서? 마당에서? 산길에서? 서원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내가 정성스럽게 모았다는 것, 하나하나 주머니에 담았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서원이 보지 못하게 감춰두었다는 것. 서원은 조심스럽게라고 적힌 주머니를 다시 꺼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무엇을 조심스럽게 하려 했던 걸까요? 말하는 건? 다가가는 건? 표현하는 건? 서원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원은 우물가에 갔습니다. 물을 기르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우물 옆 빨랫돌에 마을 아낙 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원을 보고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원이 지나가자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참 안 됐어. 그러게 말이야. 서원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물을 길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오후 서원은 정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국화가 있던 자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문득 작년 가을이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이곳에 국화를 심던 날, 서원은 그때 뭐라 했던가요? 꽃 심어서 뭐해?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흙을 파고 씨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물을 주었습니다. 서원은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보았으나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서원은 여전히 정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서원은 그제야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서원은 등잔에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희미한 빛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서원은 그 빛 속에서 건너방을 바라보았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언제나처럼.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 문이 언제나 닫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내가 여러 번 그 문을 열었다는 것을. 그리고 서원에게 다가오려 했다는 것을. 하지만 서원은 늘 같은 자세로 책을 보거나 고개를 끄덕이거나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아내는 다시 문을 닫고 건너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서원은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별이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서원은 한참 동안
그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그 말은 너무 작아서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원은 마을 어귀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 안에 머물렀습니다. 부엌에서, 마당에서, 건너방에서 아내가 있던 모든 곳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깨달았습니다. 이 집 안에 아내의 흔적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지. 하지만 서원은 그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을 저녁이 되었습니다. 서원은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숟가락을 들다가 문득 멈췄습니다. 그리고 빈 건너방을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서원은 다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주머니들을 하나씩 펼쳐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색색의 주머니들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서원은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그리고 마지막 주머니를 손에 쥐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그 글씨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따라 그렸습니다. 그날 밤 등잔불이 새벽까지 켜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집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원은 결심했습니다. 아내의 친정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산 너머 마을 이틀 거리였습니다. 새벽에 집을 나섰습니다. 손에는 작은 보따리 하나뿐이었습니다. 안에는 색색의 주머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길이 험했습니다. 산길을 넘어야 했습니다. 서원은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고갯마루에 올랐습니다. 저 아래 마을이 보였습니다. 저녁 무렵 친정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아내의 집은 마을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큰 기와집이었습니다. 서원은 대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늙은 하인이 나왔습니다. 서원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방님이 댁 계십니까? 하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사랑채에서 늙은 사내가 나왔습니다. 아내의 아버지였습니다. 왜 이제야 왔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서원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장인은 한참을 서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안채로 가보게. 안채 마루에 늙은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의 어머니였습니다. 서원을 보고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앉으시게. 서원은 마루 끝에 앉았습니다. 장모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당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딸이 떠나기 전에 말했네. 더는 기다릴 수 없다고. 무얼 기다렸는지 아시나? 서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나. 그것뿐이었네. 장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딸이 아프다는 걸 자네는 몰랐겠지. 말을 안 했으니까. 하지만 자네가 한 번이라도 제대로 봤다면 알 수 있었을 거야. 손이 떨리는 것도 숨이 가쁜 것도. 서원의 손이 떨렸습니다.
딸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네. 그 사람은 나를 보지 않았다고. 그래서 나도 더는 보이지 않기로 했다고. 지금 어디 있습니까? 산 너머 암자에 있네. 요양 중이야. 장모는 일어섰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더니 작은 꾸러미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걸 두고 갔네. 자네 줄 거라고. 서원은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천으로 싼 것이었습니다. 풀었습니다. 안에 한 권의 책이 들어 있었습니다. 펼쳤습니다. 안에 글씨였습니다. 오늘도 말하지 못했다. 오늘은 듣지 않았다. 오늘도 혼자였다. 짧은 문장들이 가득했습니다.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년 전부터였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 기다리겠습니다. 서원은 책을 덮고 일어섰습니다. 암자가 어디입니까? 가봤자 만나주지 않을 거네. 그래도 가겠습니다. 장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북쪽 산 중턱이네. 하지만 자네를 보고 싶어 하지 않아. 서원은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밤이었지만 서원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산길이 가팔라 숨이 가빴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밤중쯤 암자가 보였습니다. 작은 불빛이 보였습니다. 서원은 암자 앞에 섰습니다. 대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앉았습니다. 대문 앞에.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서원은 여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떴습니다. 대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정오가 되었습니다. 늙은 비구니가 나왔습니다. 서원을 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만나주지 않겠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요. 비구니는 다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해가 넘어갔습니다. 어둠이 내렸습니다. 서원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추웠습니다. 서원은 떨었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틀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서원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비구니가 나와 물 한 그릇을 주었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만나주실 때까지요. 사흘째가 되었습니다. 서원의 얼굴이 수척해졌습니다. 입술이 갈라졌습니다. 눈이 움푹 들어갔습니다. 해질 무렵 대문이 열렸습니다. 아내가 서 있었습니다. 서원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내도 여위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마주 보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왜 오셨어요? 서원은 떨리는 입술로 대답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 듣겠습니다. 아내는 서원을 암자 안으로 들이지 않았습니다. 마당 한쪽에 마련된 평상으로 안내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비췄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서원보다 더 여윈 얼굴이었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뭘 듣고 싶으신데요? 아내가 먼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온했습니다. 너무 평온했습니다. 서원은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색색의 주머니들을 꺼내 평상 위에 놓았습니다. 아내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아주 조금. 이게 어떻게?
찾았습니다. 장롱 서랍에서. 아내는 주머니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그걸 왜 가져오셨어요? 당신이 무얼 담아두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서원은 하나씩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꽃잎, 돌멩이, 풀깃. 아내는 그것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기억들이에요? 기억. 제가 당신에게 말하고 싶었던 날들이요? 말하지 못한 날들? 아내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 국화 꽃잎은 작년 가을에 담았어요? 당신이 꽃 심어서 뭐 하냐고 했던 날? 전 대답 대신 꽃잎을 주머니에 넣었지요. 서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돌멩이는 당신 생일날 주우려던 거예요? 강가에서 예쁜 돌을 발견했거든요. 드리려다가 당신이 책만 보고 계셔서 그냥 주머니에 넣었어요. 왜 주지 않았습니까? 말을 들어주지 않으시는데 물건을 받으시겠어요? 아내의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게 더 아팠습니다. 이 풀잎은 제가 몸이 아프다고 말하려던 날이에요. 마당에 풀을 뽑다가 손이 떨려서 제대로 못 뽑았어요. 그날 당신은 피곤하다며 먼저 주무셨지요. 서원의 손이 떨렸습니다. 조심스럽게라고 쓴 이 주머니는요. 아내가 마지막 주머니를 집어들었습니다. 떠나기로 결심한 날 만들었어요? 조심스럽게 떠나야겠다고? 당신이 알아채지 못하게? 어차피 알아채지 못하실 테니까? 알아챘습니다. 사흘 뒤에요? 보름 뒤에요? 서원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전 매일 신호를 보냈어요? 손이 떨린다고, 숨이 가쁘다고, 밤에 잠을 못 잔다고? 하지만 당신은 늘 같은 대답만 하셨지요. 피곤해서 그렇다고, 쉬라고, 내일 하자고. 달이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비구니가 차를 내왔습니다. 두 사람 앞에 찻잔을 놓고 물러갔습니다. 아내가 차를 마셨습니다. 서원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게 뭡니까? 서원이 물었습니다. 이젠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럼 왜 이걸 남기셨습니까? 서원은 책을 꺼냈습니다. 아내가 쓴 일기였습니다. 아내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주셨군요. 읽었습니다. 그래서요? 미안합니다. 아내는 웃었습니다. 소리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들었어요? 수없이. 당신 말투로. 미안, 피곤해, 미안, 내일 하자, 미안, 지금은 안 돼. 그 미안은 들었어요? 하지만 제 말은 끝까지 들어주신 적이 없어요? 서원은 평상에서 내려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내가 놀라 일어섰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러 온 게 아닙니다. 그럼요? 당신 말을 들으러 왔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아내는 한참을 서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앉았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그래도 듣겠습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모든 말을. 밤이 깊어갔습니다. 아내는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처음에는 작은 일들이었습니다. 우물가에서 있었던 일, 마을 사람들과 나눈 대화, 정원에 꽃을 심으며 생각한 것들. 서원은 듣기만 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거나 맞장구를 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들었습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조금씩 커졌습니다. 더 깊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외로웠던 밤들, 말하고 싶었던 순간들, 포기했던 날들. 서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흘리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말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말을 멈췄습니다. 목이 쉬어 있었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서원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아직 많이 남았어요? 계속 하십시오. 지금은 힘들어요. 서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쉬십시오. 전 여기 있겠습니다. 떠나지 않으실 건가요? 당신 말이 끝날 때까지는요. 아내는 평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암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서원은 마당에 남았습니다. 평상에 앉았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비구니가 나와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계실 겁니까? 끝까지요. 끝이 언제인데요? 모릅니다. 하지만 기다리겠습니다. 비구니는 고개를 저으며 들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가 다시 나왔습니다. 서원은 여전히 평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아직도 계시네요? 약속했습니다. 아내는 평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말이 이어졌습니다. 서원은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때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때로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귀는 열려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아내의 이야기가 끝나갔습니다. 목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이제 다 했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서원이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보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침묵과는 달랐습니다. 닷새가 지났습니다. 서원은 암자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비구니가 마련해준 작은 방에서 지냈습니다. 아침이면 마당을 쓸었습니다. 낮에는 장작을 팼습니다. 저녁이면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더 이상 긴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다만 짧은 대화가 오갔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네요? 그렇습니다. 차가 식었어요? 괜찮습니다. 사소한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원은 모든 말에 눈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물었습니다. 집은 어떻게 하셨어요? 비워두었습니다. 밭은요? 내버려뒀습니다. 아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돌아가셔야죠? 당신은요? 전 아직 여기 있을 거예요? 서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저도 여기 있겠습니다. 언제까지요? 당신이 돌아갈 때까지요. 아내는 차를 마셨습니다. 서원도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열흘이 지났을 때 아내의 얼굴에 조금 살이 올랐습니다. 기침도 줄고 손떨림도 나아졌습니다. 서원도 달라졌습니다. 말수가 조금 늘었습니다. 먼저 물어보는 일이 생겼습니다. 오늘 몸은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불편한 곳은 없습니까? 없어요? 말씀하십시오. 불편하시면. 아내는 서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올해 보름째 되는 날 비가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처마 아래 앉아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날이 있었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기억합니까? 아니요. 비 오던 날 지붕이 샜어요? 전 말하려 했는데 당신은 책만 보고 계셨죠? 그랬습니까? 네. 그래서 혼자 그릇을 받쳐놨어요? 서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말하는 게 무슨 소용이에요? 아내가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소용없어도 듣겠습니다. 왜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장모가 암자를 찾아왔습니다. 아내를 데려가러 온 것이었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자. 몸도 좀 나아졌잖니.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원을 보았습니다. 서원도 아내를 보았습니다. 어머니 며칠만 더 있다 갈게요. 왜? 아직 할 말이 남았어요? 장모는 서원을 보았습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희 둘이 알아서 해라.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물었습니다. 정말 끝까지 들으실 건가요? 그렇습니다. 돌아가도 달라질 게 없을 텐데요? 서원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는 듣겠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아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서원 앞에서 우는 것은 서원은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우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2달째가 되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집에 가고 싶어요? 돌아가시겠습니까? 우리 집이요? 서원은 놀라 아내를 보았습니다. 함께 가시겠다는 겁니까?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가보고는 싶어요? 언제든 좋습니다. 내일 떠나요? 다음 날 2사람은 암자를 떠났습니다. 비구니가 배웅했습니다. 잘 가십시오. 그리고 서방님, 예, 이제라도 귀를 열어서 다행입니다. 서원은 절을 했습니다. 산을 넘어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집이 보였습니다. 담장이, 대문이, 처마가 그대로였습니다. 대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에 풀이 자라 있었습니다. 정원도 엉망이었습니다. 아내가 마당에 섰습니다. 한참을 둘러보았습니다. 많이 변했네요?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해요? 처음이었습니다. 같이 하자는 말은 2사람은 마당을 정리했습니다. 풀을 뽑고 쓸고 닦았습니다. 말없이 일했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부엌에 들어갔습니다. 서원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래도요.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사람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서툴렀지만 해냈습니다. 상을 차리고 마주 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서원이 말했습니다. 네.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밥을 먹고 난 뒤 아내가 말했습니다. 저 건너방에서 잘게요. 네. 당신은요? 여기서 자겠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어나 건너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반쯤 열어두었습니다. 서원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날 밤 2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2분 다 돌아오셨나 보네. 그러게. 다행이야.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된 것인지. 달이 떠올랐습니다. 서원은 마당에 나와 달을 보았습니다. 문득 건너방을 돌아보았습니다. 불빛이 보였습니다. 서원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도 듣겠습니다. 그 말은 바람에 실려 어딘가로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거기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정원에 새꽃이 심어졌습니다. 아내가 심은 것이었습니다. 서원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무슨 꽃입니까? 매화요? 예쁩니다. 아직 안 피었는데요? 그래도 예쁩니다.
아내는 웃었습니다. 작게. 그 뒤로 두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마을 사람들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것만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녁이면 두 방에서 불빛이 켜졌고 가끔 마당에 두 사람이 함께 서 있었고 봄이 오자 정원에 매화가 피었다는 것을. 그리고 어느 날부터 그 집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박서원과 그의 아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두 사람이 결국 함께 살게 되었는지 아니면 다시 떨어지게 되었는지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집에서 이제 말소리가 들린다더라. 그것만으로 충분했는지도 모릅니다. 때로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말을 가장 나중에 듣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내일이면 된다는 생각으로. 하지만 어떤 내일은 영영 오지 않습니다. 서원이 잃은 것은 거창한 무언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금 들어주겠다는 그 한마디였습니다. 우리도 혹시 누군가의 말을 미루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해야 할 대답을 내일로 미루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돌아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고 했습니다. 서원처럼 산을 넘어갈 용기는 없어도 오늘 옆에 있는 사람의 말을 조금 더 귀 기울여 듣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잠자리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채널은 매일 밤 이런 옛날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들으실 수 있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가 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밤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